안녕하세요. 대담한 사람들의 강민지입니다. 누구나 한 번쯤 독서를 취미로 꼽으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하지만 이 책과 친해지는 게 참 쉽지 않은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이분의 추천은 과연 어떨까요? 오늘의 주인공은 낡은 헌책에서 특별한 이야기를 발굴하신다고 합니다. 오늘의 주인공 윤성근 씨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사실 제가 외모만 봤을 때는 약간 음악가 같기도 하고요. 도대체 어떤 일을 하시는 분인지 잘 모르겠는데 지금 어떤 일을 하고 계세요? 저는 지금 헌책방에서 일을 하고 있고요. 또 헌책과 책 속의 이야기에 관련된 또 책을 또 쓰고 있습니다. 작가로 활동하고 있고 또 강연을 한다든지 또 문화사업을 한다든지 이렇게 대외적으로도 좀 활동을 하고 있고 일본 쪽하고도 좀 교류를 좀 하고 있어요. 헌책방 또 일본어 유명하니까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럼 헌책방을 지금 운영 직접 하고 계신 거예요? 네,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헌책방을 차리게 되신 거예요? 새 책도 있고 한데 헌책을 좋아하시는 이유가 있을까요? 헌책방은 제가 어렸을 때부터 굉장히 좋아했어요. 저희 동네에서는 꽤나 유명한 그 헌책방 단골이었거든요. 왜냐하면 어렸을 때는 용돈이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책방에 가서 책을 좋아해도 그냥 서서 읽을 수밖에 없는데 새 책방에 가면은 서서 그냥 읽고 있으면은 그 사장님이 되게 혼내켰어요. 꾸중을 하시고 안 살 거면 나가라 그러고 그러셨거든요. 그런데 시장 어귀에 있었던 헌책방을 갔더니만은 거기 헌책방 주인장은 완전 180도 다른 거예요. 어린애가 와가지고 책을 그냥 둘러보고 사지도 않고 그냥 읽고 있어도 사장님이 되게 착하다 그러고 칭찬도 해주시고 기특하다고 머리도 쓰다듬어 주시고 그러니까 제가 어렸을 때부터 새 책방보다는 헌책방에 더 애정을 갖게 된 거죠. 윤성근 씨의 책방만의 특별한 점도 있어요? 저희 책방 같은 경우는 우선 뭐 제가 좋아하는 책들 위주로 좀 꾸려서 운영을 한다는 게 특이한 점이고요. 제가 좋아하는 책은 뭐냐 하면은 좀 이야기가 있는 그런 책들인데요. 대개 보면은 좀 낙서가 돼 있다든지 메모가 돼 있다든지 뭐 이런 책 같은 경우는 프랜차이즈 헌책방 같은 데서는 또 안 받아주는 경우도 있잖아요. 매입을 할 때. 근데 저희 책방 같은 경우는 제가 그런 책을 또 유독 좋아하기 때문에 그런 책은 또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 이야기가 있다는 게 줄거리가 아니라 낙서 약간 이런 거 말씀하시나 봐요. 그렇습니다. 책은 그냥 읽으면 아는데 그 책 속에 남겨진 어떤 흔적이라든지 뭐 낙서 메모 이런 것들은 책하고는 또 별개로 거기에 나보다 먼저 책을 읽은 그 전 주인의 또 이야기가 또 있잖아요. 그러니까 책도 읽으면서 그분의 어떤 사연도 같이 상상해보는 그런 즐거움이 있기 때문에 제가 그런 책들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저희 책방에 오시면은 종종 그렇게 흔적이 남아있는 책들을 많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런 점이 좀 특이한 점이죠. 보통 어떤 내용의 낙서가 가장 흔해요? 옛날에 쓴 낙서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축하 메시지, 뭐 생일 선물이라든지 졸업 축하라든지 그런 축하 메시지 굉장히 많아요. 연애 편지도 많겠어요. 어떤 여성분이 남자분에게 200일 기념으로 그 편지를 쓴 것 같아요. 그러고서는 당당하게 거기다가 오빠 이래도 나 여자 같은 모습 없어? 라고 이렇게 귀여워. 너무 도발적으로 귀여워요. 연애 편지를 썼던 게 되게 기억이 나가지고 이번에 쓴 책에다가 또 제가 사진을 찍어가지고 포함시켰던 게 있습니다.
이 책의 종류마다 또 낙서도 달라질 것 같은데요. 어때요? 그렇죠. 아무래도 소설 같은 경우는 그 읽다 보면은 요즘에는 블로그도 하고 막 잘 내용을 간추려가지고 막 정리해놓기도 하잖아요. 예전엔 그런 게 없다 보니까 인터넷 시기 이전에는 그래서 속지에다가 줄거리를 이렇게 써놓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결말까지 다 해요? 네. 요즘 말하는 스포일러네요. 스포일러, 대단한 스포일러도 많습니다. 본인은 그냥 뭐 자기가 읽고 말 책이라고 해가지고 그냥 그렇게 써놨을지 몰라도 그 책을 헌책방에 팔고 헌책방에 누군가가 또 가가지고 그 책을 선택했을 때 제가 가장 충격적이었던 게 그 추리소설 아가사 크리스티라는 영국 작가인데 추리소설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근데 앞에 추리소설 보면은 홈즈 네. 추리소설도 그렇고 등장인물이 이렇게 써 있잖아요. 그거 왜 써놓는지 모르겠는데 등장인물 이렇게 써놓는데 누가 거기다가 아, 설마. 판사 범인 이렇게 써놓는 거. 아, 짜증나. 첫 장에 그게 딱 써 있으니까 짜증. 듣기만 해도 짜증나요. 너무 화가 나는 거죠. 아니, 실제로 그걸 보셨어요? 네. 그런 거 있고. 기분이 어떠셨어요? 네. 아, 되게 잡치죠. 한마디로. 또 소개해 주실 만한 특별한 사연 있나요? 저는 이런 내용을 그렇게 썩 즐기진 않는데 그 최면술에 관한 책이 있었던 거예요. 최면술에 관한 책인데 제목이 타인 최면술이라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남을 최면에 거는 그런 책이죠. 그런 방법을 기술한 책인데 거기 안에 보니까 위에다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김뭐뭐 부장, 너는 내가 반드시 어떻게 해버리겠다. 근데 그거 나중에 실천을 안 했는지 그 빨간색 볼펜으로 찍찍 밑줄을 그었던 그런 장면이 또 떠오르더라고요. 한편으로는 다행이네요. 글쎄요, 그 실행에 옮기고 나서 찍찍 그은 것인지.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러게요. 클리어 했으니까 이렇게. 네. 저희 궁금합니다. 그 김 부장님 지금 저도 궁금한데요. 네, 생존해 계신지. 워낙 오래된 책이라 그분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은 읽는 입장에서는 상상해 볼 수 있는 재미있는 것이겠죠. 그런 낙서나 흔적 때문에 책이 먼저 새롭게 보이는 경우도 있겠네요. 추리소설, 한국 추리소설 작가 선집이라고 좀 두꺼운 책이 있어요. 그 책을 누가 가져왔는데 그게 굉장히 젖어가지고 퉁퉁 부은 거예요. 책 자체가. 아니, 퉁퉁 부른 책. 그래서 이런 책은 좀 매입이 좀 안 될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니까, 그렇지만 내가 재밌는 이야기가 있어가지고 들려드리겠다고. 근데 그 이야기인즉슨 본인이 그 반신욕을 하면서 책을 읽는 걸 굉장히 즐긴대요. 추리소설이니까 왠지 뒤에 반전 같은 게 나오잖아요. 그 반전이 자신이 생각하기에 너무 충격적이었어가지고 책을 읽다가 놓쳐버린 거예요. 어머, 손에 힘이 빠져가지고. 놀라서 이렇게 놓쳐버리셨군요. 아니 이런 반전 트릭이 있다니 하면서 놓쳐가지고 그 책이 그대로 물속에 빠져버린 거죠. 이거는 프란츠 카프카의 유명한 소설 성이라고 하는 책인데요. 부산 여행, 보수동에서 이 책을 구입한 것 같아요. 보수동 구입이라고 쓴 거 보니까. 또 제목에 이끌려서 무협지인 줄 알았다. 근데 아무튼 읽었고 감흥은 없다. 감흥은 없다. 네, 대단한 작품인데 무협지를 워낙 좋아하시는 분이라서 그런지. 아니, 감흥은 없다고 이렇게 대놓고 써놓으셨어요. 책을 판매하러 오시는 분들 정말 많고 정말 다양한 분들이 오실 것 같거든요. 혹시 인상 깊었던, 기억에 남는 분도 있어요? 근데 제가 하나 굉장히 기억에 남는 분 중에 하나는 전화를 해가지고 책이 좀 많으니까 트럭을 가지고 오시라고 트럭이요? 하신 그런 분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얼마나 많이 가지고 오시면 트럭을. 그러게요. 저도 되게 기대감을 가지고서는 갔죠. 알려준 주소로 갔는데 이제 어떤 그 빌라 반지하인 거예요. 그 주소가. 그래서 가봤더니만은 제가 둘러보니까 뭐 방 안에 있는 책이 전체 다 해봤자 뭐 한 4, 500권 정도밖에 되질 않는 거예요.
책이 있는 곳은 여기가 아니라 조금 더 가야 되니까 자기하고 같이 트럭 타고 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한 10분, 15분 정도 떨어진 곳에 같이 가니까 신축으로 새로 지은 아파트가 있는데 한 30평 정도 되는 아파트거든요. 거기에 들어가 봤더니 거기다 책을 빽빽하게 쌓아놓은 거예요. 그래서 보고서는 야, 헌책방도 이렇게는 안 해놓겠다 싶은데 그분은 워낙 책을 좋아해가지고 책을 엄청 수집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책을 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책을 지하에다가 보관하면 안 좋잖아요. 습기도 차고. 그렇기 때문에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아파트를 하나 사서 아파트에 책을 양보하고 자신은 반지하 빌라에 살고 있는 거죠. 혹시 책을 판매하고 나서 다시 찾으러 온 분도 있었어요? 이제 되게 책을 많이 맡기신 분이 있는데 한 몇천 권 정도 판매를 하신 거예요. 뭐 이사를 가거나 이럴 때는 그렇게 좀 1,000권, 2,000권 파시는 분들도 꽤 있거든요. 정말요? 네. 근데 가져와가지고 한 2, 3일 정도 있다가 다시 온 거예요, 그분이. 그래서 이유인즉슨 비상금을 내가 넣어놓은 거를 어머. 생각이 난 거예요. 그런데 심각한 문제가 있는데 그 비상금을 넣어둔 책이 어떤 책인지 본인도 모르는 거죠. 그 몇천 권 중에 한 권인 거죠? 네. 그래서 둘이 거기서 엄청나게 쌓아놓은 그 몇천 권의 책을 앉아가지고 하나하나 이렇게 뒤져보고 있었던. 그래서 결국 찾았나요? 찾았죠. 찾으셨어요? 네, 하나하나 다 이렇게 들춰봐가지고 결국엔 찾았습니다. 이 책을 팔려고 마음을 먹었다가 아까워서 못 팔겠다 하는 분들도 있죠? 그 후에 찾으러 온 분은 별로 없고 이제 출장 매입을 하게 되면은 그 집에 가가지고 책을 꺼내서 이렇게 책을 묶잖아요. 근데 책을 파시는 분 처지에서 보면은 본인의 책을 이렇게 끈으로 묶고 있으면은 그게 굉장히 좀 안쓰러워 보이나 봐요. 그래서 계속 묶고 있을 때 도저히 안 되겠다, 못 팔겠다 하고서는 그냥 가시라고 한 적이 있어요. 내 새끼 못 보내 약간 이런 느낌인가 네. 봐요. 그래서 제가 헌책방을 하고 싶다고 저한테 이제 찾아오시는 그런 분들이 있거든요. 벤치마킹 하려고 찾아오시는 분들이 있는데 책을 빨리 묶어야 된다. 천천히 묶고 있으면은 진짜 제가 몇 번 그랬거든요. 아, 여러 분 있으신가 봐요. 네. 도저히 못 팔겠다고서는 돌려보내신 분들이 제가 몇 번 있어요. 그래서 그 후로는 빨리 묶는 방법을 터득해가지고 연습 좀 하셨어요? 네, 굉장히 빨리 묶습니다. 네, 요즘 워낙 인터넷으로 책을 사고 팔고 하다 보니까 오프라인 서점을 가시는 분들이 많이 줄어든 것 같아요. 이런 변화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어쩔 수 없는 변화이기도 하죠. 인터넷으로 책을 사고 그러면 저도 편하니까요. 저도 인터넷으로 많이 삽니다. 편한데 저는 그래도 책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그냥 읽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물성 자체를 즐기는 게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책을 그냥 읽는 게 아니라 읽고 보고 만지고 냄새 맡고 그런 모든 것들이 통합돼서 그 독서라는 걸 이루고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여전히 책을 살 때는 오프라인 서점에 가서 사는 게 좋다고 사람들한테 많이 말씀을 드려요. 저는 서점 가면 주로 소설 코너에 앉아가지고 꽤 오랜 시간을 보내곤 하거든요. 혹시 서점을 즐기는 팁 같은 거 있으세요? 어떤 책을 살 것인가 염두에 두지 말고 반대로 어떤 책이 오늘 나를 끌어당길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한번 가보시면은 의외의 책을 만날 수 있는 여지가 굉장히 많습니다.
내가 원하는 책이 있어서 그것만 바라보고 가면은 그것 한 권만 사갖고 오고 그 외에 수많은 책은 다 버리고 오는 거잖아요. 그 중에 뭔가 괜찮은 책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 우연적으로 나한테 걸리는 책이 뭐가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한번 서점 나들이를 해보시면은 굉장히 도움이 되고요. 두 번째는 딱히 뭐 책을 사지 않더라도 나 말고 다른 사람은 어떤 책을 읽고 있는지 그걸 한번 구경해 보는 것도 상당히 재미있습니다. 근데 여기 선생님이랑 똑같은 그림이 있거든요. 이거 누가 봐도 선생님이 쓰신 책 아니에요? 아 정말 그런가요? 되게 멋있는 책인데요. 이 표지 그림을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데 펼쳐보면은 책이 있고 표지 그림을 그려주신 분이 너무 예쁘게 그려주셔가지고 제가 똑같아요. 네 이게 제가 되게 마음에 들어가지고 평소에도 아예 이러고 다니고 있습니다. 딱 이렇게 도스토옙스키 부분만 불로 이렇게 태운 흔적이 있는 거예요. 와, 진짜 불로 태웠네요. 네, 요 장만 깔끔하게 불로 태운 거예요. 마지막으로 앞으로의 계획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앞으로 계획은요. 제가 지금 헌책방을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나중에는 좀 월세 걱정 없이 일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하나쯤 마련해 보는 게 좀 목표고요. 그리고 책을 계속 또 쓰고 있으니까 책 얘기를 많은 독자님들한테 재미있게 또 전달해 드리는 전달자의 역할로서 계속 좋은 책 쓸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만나 뵌 분 중에 가장 역대급 책 덕후셨던 것 같거든요. 그리고 헌책이 이렇게 사연이 많은지도 몰랐고 저는 그냥 넘어가는 게 낙서라고 생각했는데 낙서에 사연이 있을 거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앞으로도 이 낙서 그리고 책들 많이 전파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시간 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